자,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위성 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부여민족의 이동 루트, 또 고구려의 건국, 또 고구려의 전장지, 또 백제의 건국, 또 백제의 패망 위치, 이 북방 기마민족들의 이동을 여러분 이 구글 3D 위성 지도로 오늘은 그 경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혀진 한국의 고대, 중세사, 복원을 위한 유튜브 채널 책보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만주 쪽으로 위로 쭉 올라간 말이죠. 큰 호수가 나옵니다. 바이칼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밝은 칸 호수라고도 하죠. 이 호수의 크기는 거의 한반도만 해요.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큰 호수에 사는 민족이 바로 부여민족입니다. 지금 현재도 부여민족이 살고 있어요. 부리민족이라고 하고 부리야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여민족, 이 부리야트의 공화국이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울란우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리야트 공화국의 수도죠. 자, 이곳이 바로 부여민족의 수도고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지금 울란바토르라고 몽고의 수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여민족이 아직도 산다. 부리야트가. 자, 좌측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 동네,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홉스골이라고 합니다. 홉스골이라고 하는데 이건 호수인데요. 홉스골이라고 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가 탄생한 곳을 홉슨골이라고 해요. 자, 부여와 홉슨골. 고구려는 부여에서부터 생겨났죠. 이 홉슨골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백제는 또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갈라졌고요. 이렇게 이 기마민족들, 기마민족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렇게 맵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말이죠. 이 북방의 기마민족, 이 부여민족이 남하를 합니다. 자, 이 북쪽 지역은 굉장히 추운데요. 1년에 6개월은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나 나머지 6개월은 봄, 여름, 가을이 있어서 살만한 지역이고요. 낙타가 여기서부터도 이동을 합니다. 자, 물건을 싣고 이동을 하는데 남쪽으로 쭉 정확하게 이동을 하면 산맥을 넘어서 북경이 나오고요. 자,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한반도가 나옵니다. 부여민족, 이 기마민족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신장 위구르, 이슬람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고비 사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초내기를 통해서 지나가면 나오는 곳이 자, 카자흐스탄이 나옵니다. 자, 또 이 가까운 곳에 또 카라코름이라고 징기스칸의 수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방의 기마민족이 말을 타고 이제 한반도 쪽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방의 기마민족, 자, 말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른 초원을 계속 달립니다. 자, 그러면 대응안녕 산맥이 나와요. 자, 끝도 없는 그 산맥 계속 달립니다. 높지 않습니다. 달리면 나오는 것이 여러 강들을 지나면 대경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 유명한 하얼빈이 나타납니다. 자, 하얼빈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엄청나게 크죠.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곳 하얼빈. 자, 이곳에 보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송화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꽃강인데요. 소나무 강이 이렇게 큰 강이 흐르니까 대도시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도읍지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하얼빈이 있습니다. 자, 쭉 가다 보면 자, 마을이 보이는데요. 자, 마을의 이름이 쌍성이에요. 자, 원나라의 쌍성 총관부가 있었던 곳. 자, 화주, 화령부. 자, 쌍성이죠. 하얼빈에서 가깝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말을 타고 쭉 가면 이제 하얼빈에서 길림이 나타나고요. 장춘에 도착합니다. 자, 이쪽은 만주 쪽은 산맥이라서 못 넘어가고요. 사평이 나오고 천령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 또 강이 또 흐르죠. 자, 심양이 나타납니다. 요양이 나타나고요. 자, 한반도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 이 산맥들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갈 수도 있겠는데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 산맥을 통하는 루트로 많이 이동을 했죠. 압록강을 넘어서 지나오면 이제 평양이 보입니다. 북한의 평양인데요. 이렇게 대동강이 흐르죠. 자, 강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만한 곳이다. 자, 그리고 계속 말을 타고 갑니다. 자, 이쪽에는 산이 많아서 자,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갈 거예요.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한강이 또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반도는 70% 이상이 산악지대예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도 안 깔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구려의 탄생지를 이렇게 압록강 북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비정을 하고 있는데 기마민족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자, 그렇다면 이 북방의 부여, 이 부여민족, 이 부여에서 고구려가 탄생을 했는데 자, 어디로 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바로 남하를 합니다. 쭉 남하를 해요. 자, 그러면 도착하는 길이 장가구시네요. 바로 장가구시가 나타납니다. 자, 장가구시를 딱 보니까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만하죠, 그죠? 아, 사람이 살만하구나.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 자, 보니까 좌우 살만합니다. 그렇네요. 살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선하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이동을 하면 영경으로 이동하면 큰 호수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큰 호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너무나 살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관정수고 큰 호수가 나타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다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자, 이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저기 베이징이 보입니다. 자,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마민족들은 마차에다가 또 전투물자를 싣고 말을 타고 팔달령으로 지나갑니다. 자, 팔달령으로 지나가요. 쭉 산맥을 타고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요. 자, 그럼 저기 관문이 보이네요. 자, 이 관문에서 전투가 벌어지겠죠. 거용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문을 지나야지만 드디어 이제 북경이 저기 보이네요. 그죠? 북경이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북경이 보이죠. 그래서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 보이네요. 또 호수가 있고요. 사람이 살기 좋겠어요. 해자가 이렇게 있네요. 자, 자금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 위치를 보시면 말이죠. 어디냐면 이 위치는 자, 한반도 쪽에서는 이렇게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요. 자, 이 북경 위에도 이렇게 산맥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 위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산맥들을 태행산맥이라고 합니다. 태행산이라고도 하고요. 태백산, 백산이라고도 합니다. 태산, 백산, 태백산. 태백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북경 위에도 태백산, 백산이 가로막고 있죠. 거용관을 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 태백산, 백산이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북한의 백두산도 있는 거죠. 이 위치에 또 장백산도 있습니다. 여기 백산도 있고요. 긴 백산이라서 장백산도 있고 백두산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태행산, 백토산, 백산, 백두산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장성을 쌓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마민족이 남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거의 이제 대충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요. 이 북경, 이 거용관을 통과하면 나오는 이 북경에 보신 말이죠. 지금 현재 고구려의 2대 왕, 유리왕의 묘의 사당, 그리고 또 고구려 마지막 또 영계 소문의 군사 훈련지가 지금 북경 근처에 다 있습니다. 고구려 초와 고구려 말기, 국내성으로 볼 수 있고 평양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의 이름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또 이동하는 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장자커우가 아니고 장가고시가 아니고 쭉 말을 타고 또 바이칼에서 이동합니다. 바이칼에서 쭉 이동을 해요. 열심히 달립니다. 우란차고시가 또 나오죠. 아, 우란차고시가 또 큰 또 동네가 나오는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또 우측으로 또 호수도 보이고요. 자, 말을 타고 쭉 이동을 하니까 또 큰 도시가 보입니다. 큰 도시가 보이죠. 엄청나게 큰 도시가 보이네요. 그죠? 자,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호와 호특시라고 하는데 자, 이 지역엔 성, 락, 성락 고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내려오면 바로 나오는 곳이죠. 자, 여기 이제 큰 호수가 있어요. 청해호라고 하는데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황하의 모서리예요. 모서리인데 여기에 바로 성락고성이 있죠. 이 성락고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있을 때 고구려 때
고구려의 제후국으로 볼 수 있는 북위의 초기 수도예요. 기마 민족들의 수도입니다. 자, 이렇게 호화호특의 성락 고성이 있다. 자, 물도 흐르고 살기가 좋겠어요. 그죠? 자, 기마 민족들이 또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기마 민족들이 아까 남하를 하면 우란차에서 쭉 내려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호수도 있고요. 큰 강도 있어요. 보니까 고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큰 고성이 보이죠. 또 여기가 평성이라 그래요. 평성은 또 북위의 초기 수도 성락에서 평성으로 이동해왔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북위의 수도로도 볼 수 있는 큰 성곽이 있는 곳, 이곳을 바로 대동이라고 하죠. 대동. 자, 대동강의 대동,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대동시입니다. 이렇게 호수도 있고 큰 강도 흐릅니다. 자, 불교의 성지기도예요. 운강석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동시에서 말을 타고 남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남하를 하는데요. 자,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왼쪽에는 태행산맥이 있어요. 태행산맥이 있고요. 자, 요 사이길인데요. 태행산맥이 있고 우측에는 여양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황무지예요. 황무지라서 지금 좋은 길로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에서 이동을 합니다. 대동에서 이동을 하니까 평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평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대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평지들이 보이죠? 자, 쭉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삭주가 나타납니다. 자, 큰 도시가 있어요. 이 삭주는 이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네, 삭주인데, 자, 이 삭주 왼쪽에 보시면 마읍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고구려와 당나라 또 수나라 항상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위치죠. 마읍이에요. 마읍. 그 유명한 마읍입니다. 자, 대동에서 마읍을 통해서 삭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위치가 이 산맥으로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대동에서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이로 지금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까 거연관처럼 여기서도 빠져나가는 길이 바로 안문관이에요. 안문관을 통해서 또 지나가야 합니다.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평원들이 나옵니다. 자,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통과해야 되는 두 개의 큰 관문. 자, 북경을 통하는 거연관. 자, 그리고 대동과 삭주에서 넘어가는 안문관입니다. 고려사에 나오죠. 자, 안문. 자, 이쪽에다가 거란 때문에 성을 쌓는 그곳입니다. 자, 이 위치는 북방 기마민족 때문에 쌓은 성들이 굉장히 많죠. 자, 안문이 나옵니다. 자, 안문관을 통하면 말이죠. 바로 이제 대현이 있어요. 그 대나라의 대현입니다. 예전에 존재하던 대나라의 대현. 자,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평지들이 있고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치가 뭐냐면 바로 오대산이죠. 불교의 성지 오대산. 자, 바로 이 위치입니다. 오대산.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위치가 북쪽에서 말을 타고 대동을 지나서 삭주, 안문관을 넘어서 지금 현재 오대산에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북방의 기마민족의 루트를 계속 가볼게요. 이제 대나라가 있었던 대현이 있고요. 말을 타고 또 힘차게 남쪽으로 달립니다. 자, 큰 도시들이 나타나네요. 자, 말을 타고 달립니다. 힘차게 달립니다. 자, 왼쪽에는 태행산맥이 보이고요. 자, 우측에는 여양산맥이 보입니다. 자, 그럼 도착하는 곳이 바로 흔주인데요. 자, 흔주입니다. 또 커다란 도시가 있죠. 강이 흐릅니다. 자, 흔주에서 보신 말이죠. 자, 이렇게 정양현이 보이는데요. 이 정양성은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울 때 이제 정양성에 이제 수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거든요.
정양성이 있는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방의 기마민족. 자, 정양현이 있고 훈주가 있습니다. 또 말을 타고 내려가요. 열심히 내려갑니다.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왼쪽에는 태행산맥, 자 오른쪽에는 여양산맥 내려갑니다. 또 마을들이 나타나요. 열심히 달립니다. 자 그러면 또 엄청난 평지가 나타나면서 큰 도시가 보이죠? 여러분 바로 이곳이 태원입니다. 아 태원이구나. 자 큰 강이 흐르고요. 그 넓은 태원. 태원으로 가는 길 태행산맥. 근데 보시면 말이죠. 저기 또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도 있고 보니까 진양호입니다. 진나라 땅의 호수란 뜻이고요. 고성이 있네요. 아까 이제 북위에 성락고성이 있었다면 자 이거는 이제 진나라의 고성이에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있었던 그 진나라고 이 백제가 진나라의 동쪽을 뺏었죠. 그래서 요서백제가 생기는 건데요. 거기가 바로 진평 이군이라고 불렀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들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진나라의 중심지. 자 진의 고성입니다. 진양 고성이죠. 물도 흐르고 호수도 있고 사람이 살기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진나라에서 조금만 더 간 말이죠. 자 진중시 진나라의 중앙이죠. 이렇게 진중시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여기였구나. 자 보시면 태행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 진나라 이 진중시 진나라에서 이렇게 당나라가 쭉 도로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도로를 태행산맥을 넘어가요. 태행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화순이 있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길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요주라고 불렀던 요동성 요양진영이 보입니다. 자 요주라고 불렀던 곳이죠. 자 고구려의 요동성을 뺏고 요주로 불렀다. 자 그곳입니다. 자 당나라가 이 요동성 요주를 넘어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한단시기도 하고요. 형태시기도 해요. 고려의 순덕이죠. 고려의 순덕은 거란 때문에 성을 쌓았다는 그곳입니다. 자, 이 위치죠. 자, 내원성 근처에 있던 형태. 고려시대 때 거란 때문에 성을 쌓은 곳. 순덕. 자, 요주. 자, 이렇게 태원에서 또 태행산맥을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이 다 길인데요. 그럼 이제 평정을 했다는 평정형이 나오고요. 쭉 가면 석가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이 석가장은 예전에 성문으로 불렀어요. 신라와 당나라가 또 고구려가 싸웠던 곳이죠. 성문. 자 이렇게 큽니다. 태행산맥을 넘어가는 곳. 그곳. 자 그렇다면 이 성문의 위에 지금 북경이 있다는 얘기죠. 자 고구려의 위치. 기본 위치입니다. 고려의 기본 위치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이제 태원, 진중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도시들이 나와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쭉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커다란 고성이 보입니다. 커다란 고성이 보이죠? 자, 핑야오 고성이라고 해요. 예전에 평양이라고 불렸던 곳. 태원도 평양이라고 불렸는데 여기도 평양이라고 불렸어요. 자, 이렇게 핑야오 고성이 태원 아래에 있네요. 자, 계속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자, 분서현이 보이는데요. 자, 요서백제의 그 분서왕. 그 분서왕과 한자가 동일합니다. 여기가 이제 분수가 흐르는 곳인데요. 네 분수를 알라. 그 분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흐르는 강 이름이 분수입니다. 자, 쭉 말을 타고 내려갑니다. 쭉 말을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는 태행산맥이고요. 또 커다란 도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기가 굉장히 좋겠어요. 자, 내려가면 이제 인분시가 나옵니다. 인분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인분시는 예전에 또 평양으로 또 불렸던 곳입니다. 이 근처에는 이제 평양으로 불렸던 곳이 굉장히 많죠. 자, 쭉 말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성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소금호수예요. 염전입니다. 이 소금호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소금을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소금도 있는 곳. 정말 살기 좋은 곳이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요. 지금 북방의 기만민족들이 내려와서 이 태행산맥, 그러니까 오른쪽은 태행산맥, 왼쪽은 여양산맥 사이로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거고 지금 인분시, 그리고 또 이 운성시, 소금호수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좀 가면 이제 시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방의 기만민족들이 이렇게 이 운성시에서 소금을 이렇게 황하를 건너갑니다. 황하를 건너서 이제 쭉 가면 이제 위수가 또 있고요.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서안, 시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옛날의 도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더 서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함양도 갈 수 있고요. 자, 보게로도 갈 수 있고요. 천수로도 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롱서가 있는 쪽이고요. 쭉 가면 이제 청해,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토번, 티베트 쪽이 있고요. 좀만 가면 이제 두낭석굴부터 신장 위구르 넘어가면 이제 카자흐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남한 루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고구려는 부리아트, 이 부여민족이고요. 북부여에서 나왔죠. 쭉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왔고요. 졸본의 수도를 삼고, 그리고 고구려 2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유리왕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고구려 마지막 때도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유리왕이 즉위함에 따라서 이 고구려에서 빠져나옵니다. 비류와 온조가 빠져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비류와 온조가 이제 백제를 건국합니다. 자, 온조할 때 따뜻할 온이고요. 온수할 때 온하를 건넜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하를 찾아보겠습니다. 백제왕기 백제서기에 보면 이 북방의 기마민족 부여에서 온,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나타난, 고구려에서 파생된 이 백제는 온하를 건너서 대방을 건넜다고 기록이 됩니다. 태행산맥이 대방이거든요. 자, 대방을 건너겠죠. 자, 대방을 건넙니다. 온하를 건너고 대방을 건너서 대수와 폐수를 건넙니다. 그리고 백제가 건국을 하죠. 자, 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동반도예요. 산동반도에서 이렇게 대수와 폐수를 지나서 보면 아까도 이제 진평 2군인데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진성이 있어요. 이 위치에 이제 요석, 진평 2군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땅을 뺏은 곳이죠. 보시면 여기 제수가 흘러요. 백제의 제자입니다. 자, 이곳을 우리는 제원시라고 하는데요. 제수가 흐르고요. 자, 3km 넘어가면 진성시, 백제가 뺏은 곳이죠. 진, 그리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고평, 진평 2군, 진평 2군을 뺏는 거죠. 진나라의 동쪽을 뺏고 백제도 진평 2군, 요서백제라고 불렀다. 요동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 여기 또 평순도 있고요. 자, 서쪽에는 이렇게 백제가 진나라의 동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진나라의 동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남 위례성에서 건국을 하고 고구려의 남평양을 뺏어서 한성으로 삼습니다. 하남 위례성에서 400년, 그리고 남평양에서 100년, 그리고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계로왕이 사망을 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평지예요. 그냥 북경에서 아래로 오면 다 물길이고 평지입니다. 자, 백제를 공격하러 가겠습니다. 백제를 공격하러 갑니다. 자, 길이 막히네요. 이곳이 바로
황하입니다. 아, 길이 막히네요. 자, 이 황하를 살짝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자, 제남이라고 나오죠. 이 물수변 삼수면이 있는 이 제자는 백제밖에 쓰지 않습니다. 중국의 모든 제나라는 이 제자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백제에서만 쓰는 제예요. 자, 이렇게 제남이 있는데요. 제북도 있어요. 제북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북입니다. 제양이라고 불리는 곳. 자, 황하 위쪽인데요. 지금 현재 황하고요. 예전 황하는 이 위쪽으로도 더 흘렀어요. 자, 제양, 제북이 있고, 아, 제남이 있구나. 그런데 이 뒤에는 큰 산이 있죠. 이 산을 지금 현재 태산이라고 합니다.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고려시대 때도 태산, 그 전 백제시대 때도 태산. 자, 그러면 수도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제남에서 쭉 가요. 물이 흐르네요. 그렇죠? 황하가 쭉 흐릅니다. 황하가 쭉 흘러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호수가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가 나타나는데, 자, 이걸 동평호라고 합니다. 자, 백제의 위치를 보니까 말이죠. 백제는 이제 동명, 백제의 오도독부. 백제가 망한 다음에 오도독부를 뒀는데 동명도독부를 둔 데가 있어요. 그 동명이 어디냐면 현재 여기가 동명입니다. 황하의 남쪽이죠. 굉장히 크죠. 동명. 아, 백제. 이 동명이고 아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요서백제가 있던 곳이죠. 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요서백제가 있던 곳 진성시를 차지했고요. 지금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제남이 여기 있습니다. 자, 동명의 위치. 자, 동명의 위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태산 주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평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쭉 있고요. 호수랑 큰 강이 있어야지 수도의 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동평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뒤쪽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습니다. 태산이 있어요. 태산이 있고 쭉 갑니다. 자, 과연 웅진으로 천도를 해서 약 60년 동안 거주를 하죠. 자, 어디를 웅진으로 하면 좋을까요? 강이 흐르는 곳. 배산 임수. 자, 이 태산에는 또 태안시라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의 위치. 자, 태산을 지나서 나가면 이렇게 또 산이 있고요. 자, 칭다오가 나타나죠. 자, 약 60년간의 웅진 생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로 천도를 하는데 사비의 위치를 한번 또 보도록 하실게요. 자, 동평호부터 쭉 이제 호수가 또 이어집니다. 남양호부터 시작해서 독산호부터 쭉 아래로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녕시라고 있어요. 이 제녕시 굉장히 크죠. 아까 동평호수에서 원래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제녕시인데 이 제녕에는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 부흥군이 저항을 했다는 임존성이 지금 존재합니다. 임존성이 존재해요. 자, 여기서 물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물을 타고 쭉 들어가요. 물을 타고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물을 타고 쭉 들어가요. 아, 그러면 어디를 사비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사비의 위치 한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을 타고 흐르는데 큰 해자가 또 보이네요. 큰 해자가 보이고, 자, 이곳이 바로 공자묘입니다. 지금 현재 곡부에 있는 공자묘죠. 큰 해자가 보인다. 강이 흐른다. 그래서 강이 흘러서 나가면 바로 임기시예요. 자,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요. 흘러서 공자묘가 있는 곳이 나오고 제녕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위치에는 사수현이 있죠. 사비백제의 그 사자입니다. 사수 마을이 있어요. 자, 이 물이 흘러서 임기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 임기시에 보면 라장처럼 신라로 생각이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연운항에도 있고요. 원숭이가 많이 사는 연운항도 있고 또 여기에 동해현도 있어요. 자, 임기시에 보면 말이죠. 임기시에서 쭉 내려오면 자, 이 위치가 나타나는데 이 위치에 지금 황산 진영이 있죠. 혹시 계백과 김유진이 싸운 황산의 진영, 황산 지원이 자, 이곳이 아니었을까? 반대편에는 신라가 있고 백제가 세 군데의 진영을 세워두고 신라의 공격을 막은 것. 김유신의 부대가 4번의 전투에서 패배를 한 곳. 화랑관창의 활약지. 황산벌. 어떻습니까? 자, 이 위치를 통해서 임기시를 통해서 쭉 들어가면 사수현이 나오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가 나온다면 자, 이 위치죠. 임기에서 강이 연결됩니다. 제정에서 아래로도 연결되고요. 자, 그럼 이 위치에서 우리는 독산을 한번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 독산이고요. 삼국사에 나오죠. 자, 이렇게 독산이 나옵니다. 자, 제녕시 부근에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백제왕이 또 사냥을 했다는 아산을 찾아보겠습니다. 어금니아 산. 현재 한국에서는 어디인지 모른다고 다 추정하는 곳이죠. 자, 백제왕이 사냥을 했다는 아산. 자, 이 아산의 위치. 아산의 위치 또한 지금 현재 자,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태산 주변에서 아산과 지금 독산을 다 찾았어요. 남쪽으로 더 내려간 말이죠. 남쪽으로 내려면 강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강이 다 가로막고 있고요. 강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남경이 나오고요. 자, 신라의 수도 합비가 나옵니다. 금성이 나오고 월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제녕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산맥을 따라가죠. 산맥을 따라가면 나오는 곳. 자, 이곳이 현재 지금 광산이고 광주 그렇죠? 여기 보시면 광산이고 광주입니다. 이게 노란색 길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양자강 중류죠. 무안이에요. 무안 쪽으로 물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남조 국가들의 수도 위치죠. 자, 함령이 보입니다. 함령에 있었던 가야 고령 가야죠. 자, 신라의 위치니까 양자강 남쪽 고령 가야죠. 자, 이 위치를 건너가면 바로 이제 이 문영왕릉에 이 문영이라는 지역명이 여기 나타납니다. 문영. 전투의 신 문영왕이죠. 문영왕이 나오고 그리고 덕안도독부가 있었던 덕안이 여기 나타나요. 백제의 오도독부. 백제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두었다는 덕안도독부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양자강 중류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자, 이렇게 물을 따라서 쭉 넘어가면 나오는 곳 바로 전주입니다. 백제의 전주랑 그 지역명이 완벽하게 동일한 곳 백제의 전주 똑같습니다. 전주. 그리고 이 전주에서 강을 타고 내려가면요 신라의 계림이 나와요. 계림과 발음이 똑같은 닭개는 아니지만 개수나무 개가 나옵니다. 자, 신라 마을과 신라에 관련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이 위치는 어디냐면 홍콩 바로 위죠. 지금 현재도 이 지금 전주에서 쭉 내려가는 곳
계림인데요. 전주에서 쭉 내려가면 계림이고, 계림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남영시가 나옵니다. 이 남영시에는 지금 이제 백제 마을이 존재합니다. 이 근처에 백제 향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백제 향이 존재하고, 이곳이 홍콩입니다. 자, 물을 타고 내려가면 베트남이고요, 캄보디아고요, 대만에서 내려가면 바로 필리핀이에요. 루손섬입니다. 자, 이 루손섬, 그래서 고려 청자가 발견되기도 하죠. 무역의 중심지예요. 다 내려갑니다. 자,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반도에서 이동하면 백제의 담로, 백제의 담로. 자, 일본을 보시면 큐슈가 있는데 사람이 살만한 땅이 없어요. 다 산지예요. 다 산지입니다. 보시면 다 산지예요. 다 산지인데 보시면 이곳이 좀 살만하죠. 여기가 바로 오사카 나라입니다. 오사카 나라 교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나고야. 그리고 다 산이고요. 여기 도쿄 살만한 곳. 나머지는 다 산지. 자, 그래서 백제가 있었던 곳 오사카 나라. 자,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위치, 웅진사비로 볼 수 있는 황산벌이 존재하는 그 위치,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사비시대 남부여국이라고 했습니다. 남부리. 자, 부여에서 온 민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나라를 건설합니다. 북방엔 기만민족들이 내려옵니다.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다. 수나라, 당나라가 움직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강을 타고 이동합니다. 말을 타고 이 넓은 평원에서 전투를 합니다. 강을 이용해서 보급품을 이동합니다. 좁은 한반도에서는, 도로가 안 걸려있는 한반도에서는 기마병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 위치, 고구려가 건국했다는 이 위치, 지금 현재 기마민족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산악지대. 우리의 틀린 교과서, 왜곡된 교과서. 자, 오늘은 위성 지도로 부여민족의 이동 경로, 고구려의 탄생, 전장지, 백제의 마지막 그 위치, 기마민족들의 이동 경로, 위성 지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 공정, 그리고 우리 내부에 아직도 척결되지 못한 친일 역사 해석의 잔재 모두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보고였습니다.